네, 리포트 보신 것처럼 28년간 여성으로 살아왔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남성으로 기재가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여성이 자신의 성별이 남성으로 잘못 기재가 돼 있다며 행정당국에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8년간 여성의 성별이 남성으로 잘못 등록이 돼 있었다.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록은 과거 이제 28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른바 호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로 네. 기재가 돼 있었던 것인데 누구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 저는 봤을 때 이제 행정당국의 명백한 실수라고 보입니다만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상태에서 가족관계 등록에서 신고를 했는데 네.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남성으로 기재가 돼 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나와서 여성인 게 확실한데도 네네.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번에 아마 이 민원인께서 그 직장관계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을 받아 보니 본인이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살다 보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볼 때가 많이 있고요. 네. 또 남성이라면 입영 통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 복무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기재를 우선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부에는 여성으로 틀림없이 기재가 돼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영 통지도 안 돼 있을 것이고요. 제가 분명히 이것은 행정기관의 명백한 착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을 해볼 수는 있죠. 만약에 아버님이 딸을 낳아서 가족관계 등록에 신고를 하는데 번호를 뭔가를 잘못 기재하셔서 우리 아이가 남자라고 기재를 하셨으면 그러면 성별란에도 남자가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남자로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여자라고 신고를 했으면 성별란에 여성으로 돼 있고 주민등록도 여성이 돼 있고 두 개가 불일치한다는 건 뭐냐면 네. 신고한 사람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신고한 분이 잘못 신고를 했더라도 네. 기재하는 과정에서는 수정을 했어야 된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구청 측에서 저는 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게 잘 납득이 잘 안 가요. 네. 네. 어쨌든 지금 당장 수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여성으로서 만약에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낳게 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생신고는 현재 출생신고에 관한 법률은 또 어머니가 직접 이게 그 아이를 낳은 것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남성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기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네. 다른 부분은 뭐 법적인 거 말고는 사실적으로 회사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니 인사 담당자가 이 기재를 보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사실적인 불이익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등록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봐도 그 구청의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구청 측은 뭐 수정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일단 내놨다고요. 제가 그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 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청 측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거를 직접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정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법률이 돼 있는데 그 명백한 경우가 그럼 뭘 명백한 경우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신고 서류를 보니까 오기가 잘못이 명백하더라. 신고 서류에 의해서 봤을 때. 그런데 구청 측의 답변은 뭐죠? 지금 28년 전 거라서 신고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법률에는 분명히 이게 잘못한 것이 구청 측이 잘못한 것이 명확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정정을 해줘야 했는데 명백한 걸 밝히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때 당시 남은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서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냐면 법률이 상이고요. 시행 규칙은 행정부에서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끔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떨 때를 명확하게 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하위 규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원래 취지에 따른다면 이건 명확하다고 봐야죠.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그냥 자신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행 규칙상에 나온 어떤 입증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피해를 민원인에게 돌린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 출생 신고서를 보고 이 구청에서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을 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원 출생 신고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분이 뭐 아버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그걸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신고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두 개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기재한 쪽의 잘못이라는 거죠. 설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신고를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신고를 했더라도 딸인데 아들이라고 신고를 했으면 이게 주민등록번호가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따님인데 2번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들이라고 신고를 하세요. 남자로 기재를 하세요. 하고 바로 잡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등록부에 오기가 명백한 그런 사례로 지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굳이 당시에 신고 서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찾아봐서 이거를 구청에서 잘못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건 입증할 수 없는 걸 민원인한테 입증하라는 거죠. 네. 네, 그럼 현재는 지금 이 민원인 분이 스스로 이제 법원까지 가서 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게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회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아예 방법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따라야 한다면 이 규정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다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또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비용도 훨씬 많고 어떻게 네. 보면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또 2번씩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뭐 소명 자료 준비하고 이런 게 다 본인의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비용적인 면도 어떻게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도 비용적인 부분을 하려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국가기관의 잘못이 명백하게 예. 보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이거 다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웃으신 것처럼 그러면 또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금 뭐 DNA 검사에서 소명자료에서 정정 절차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한 2, 3개월 정도 걸려서 신고서를 접수한 다음에 네. 그게 고쳐진 것이 내가 이렇게 불편을 했으니까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요. 얼마나 힘듭니까, 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뭐 시간적, 비용적인 좀 번거로움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뭐 본인이 수고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뭐 정정은 당연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혹시나 정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이분이 예를 들어서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별 전환을 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DNA 검사 결과만을 가지고도 네. 충분히 여성이라는 사실 자체를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재판이 복잡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요식행위에 가까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그런 거죠. 요식행위에 가까운 부분을 왜 민원인에게 전가를 하느냐. 네. 네. 만약에 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떤 절차를 또 밟아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냥 뭐 법원 내에서는 다시 뭐 재판부 내에서 항소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규칙이나 이런 부분도 또 잘못돼 있다라는 거 가지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는 거의 네. 없어 보입니다. 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혹시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별 정정이 네. 잘못된 경우는 저는 잘 본 적이 없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민원 서류 기재가 잘못돼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곤란함을 겪어야 되는 사례들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 어떤 소송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요구하는 쪽에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에 민원, 어떤 민사소송에서나 통할 수 있는 원칙이고 네.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뭔가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일반 당사자들끼리 개인 대 사건에서처럼 똑같이 내가 잘못을 요구하는 쪽에서 그걸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잘못돼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행정부에서 우리 쪽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쪽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성별 전환 수술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가족 등록부가 정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별 전환은 이제 주민등록부에 예. 전환을 하고 주민등록부를 바뀌게 되면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구성도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DNA 검사만으로는 아. 어렵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까지 소명을 해야 성별 전환한 사람의 주민번호를 바꿔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조금 이제 법원도 그렇고 의료기관도 그렇고 좀 명확한 규정을 잡기가 어려워서 가끔 이제 인권 침해 사례로 들어오기도 하는 경우죠. 이거는. 네. 그 혹시 그 해외의 경우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일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주민등록번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련 고유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빨리 이 사고가 바로 정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